자, 9강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법부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ctivel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생긴 거 보니까 뭘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부사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자리에 혹시 형용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선생님이 누누이에게 했었어요. 자, 근데 뒤에 보시면 바로 동사가 보인다고요. 물론 부사가 동사 이외에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는데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실은 동사를 꾸미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를 꾸미는 자리에 부사를 쓴 1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넘어가죠. 2번 가볼게요. 자, the others와 같은 저런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개의 대상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특정하게 꼽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one이라고 표현하죠. 나머지 것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딱 골라서 파는 표현을 우리는 another라는 부정대명사를 이용해서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중 일부를 또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뭐죠? 나머지 중 일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other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전부를 다 묶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나머지 전부는 정해져 있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정관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정해져 있는 대상이나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의 경우는 우리는 정관사를 붙여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others가 아니라 the others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이번에 the others가 과연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try to 여기서부터 살펴볼까요? try to think about 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라는 명령문이죠. How each of the perspectives 그 각각의 관점들 가운데 각각의 관점들이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나머지 전부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명확하게 뭐 숫자 개념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개념들 요거랑 나머지 전부를 비교하는 개념이라면 2번도 딱히 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죠. 3번 relates라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앞에 and then, and 무슨 접속사? 그렇죠.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구조를 묻는 거? 그렇지. 3번 문제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앞에 relates와 같은 형태의 동사가 있는지 더군다나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3인칭 단수 주어가 앞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앞에 동사가 있는데 determines가 아니고 determine인데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동사 이 determine이나 relates가 받고 있는 주어가 안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컴마 뒤에 determine and relate 이렇게 명령문 두 개가 연결된 구조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자, 그럼 정답 찾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relates가 아니라 determine과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relates에서 s를 빼고 이거는 relate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찾았어요. 여러분 실전 문제 같으면 사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 5번까지 마저 확인을 하고 본문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4번 가보죠. 자, ing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앞에 보시면 in an important study 이렇게 명사가 보입니다. 명사 뒤에 ing가 쓰여 있으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지 이거 현재 분사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렇게 출제자가 현재 분사 자리에 밑줄을 그어두었을 경우에는 항상 뭘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 자리 혹시 과거분사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현재분사라면은 능동이자 진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 거고요. 과거분사라면 수동 그리고 어떤 개념? 그렇지 완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showing이라고 한 다음 the effectiveness of elaborative enco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정교 부호화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건 사실은 굳이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개념의 효용성, 효과성을 보여주는 효과성을이라는 목적어가 뒤에 따라붙어 있죠. 자,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녀석은 뭐라는 거죠? 능동 개념이라는 거고 능동 개념이라면 현재 분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showing 이렇게 ing로 끝난 것은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겠죠. 4번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5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 여러분 5번이 좀 어렵습니다. how라는 녀석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죠. how는 일단 의문사, 즉 의문부사라고도 부릅니다. 의문부사로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정도로 해석이 돼요. 반면 how가 관계부사로 쓰일 때에는 보통 뭐뭐 하는 방법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의문부사건, 관계부사건 어찌됐건 이 how란 녀석은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how가 이끌고 있는 how절은 어떤 경우에서도 명사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은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ow절은 어떤 절? 명사절. 이렇게요. 여러분 왓절도 명사절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왓절과 how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두 번째에서 드러나죠. 이 왓절은 뒤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how절은 뒤에 항상 어떤 문장? 네,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how절은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요. 선생님 왜 그래요?라고 의문점을 갖기 전에 이 how란 녀석의 품사 자체가 의문 부사, 관계 부사, 부사라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뒷문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따라서 이 how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뒷문장은 완전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앞에 보시면 imagining, 상상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상하다라는 동사가 동명사화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녀석은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을 상상하는데 그 목적어가 이 뒤에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인데 imagine이라고 하는 녀석의 동사의 지금 물론 여기서 동명사로 쓰여 있지만 이 녀석의 여기서 괄호를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네. 잠시 괄호를 여기서 묶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imagining이 주어고요. 나중에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will help you learn it 이게 동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imagining이라고 하는 동사처럼 보인 녀석의 목적어 자리에 how절이 와 있습니다. 그럼 1번 조건은 충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2번 완전한 문장인지를 판단해 볼 겁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The material 그 자료가 relates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relate라는 말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relate란 표현은 사실은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relate to 이런 표현을 써서요. 어디에 연관되다, 어디에 관련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반면에 relate가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relate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 연관짓다, 관련짓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relate to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 연관되다라는 자동사로 쓰여 있는 것이라면 굳이 여기 선생님 목적어가 없어요라고 따지고 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비교적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how절이 지금 imagining의 목적어 자리에 잘 왔고 지금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how가 이끌고 있는 절 내부를 바라보니 빠진 것도 없고 즉 완전하고 그럼 how가 틀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 영상 파일은 제가 다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간접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주제가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번 문제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주제 파악을 할 때 선생님은 올드가 이끌고 있는 절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묶어버리고 안 읽는데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겠죠? 오케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봅시다. Although simple repetition does help us run. 단순한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도움을 주지만 자, does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진정으로 도움을 주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지? 그 다음이죠. Psychological research, 이 심리학적인 연구가 has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데디아,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We acquire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습득을 한다라는 거죠. Most effectively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뭘 가지고서요? 바로 with elaboration. 밑에 각조에 보시면 정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교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을 하더라라는 사실을 심리학적 연구가 밝혀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 정교화가 뭔지 모를 수 있으므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증법으로 설명해 주죠. Which is, 그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when, 언제 벌어지는 것이냐면 we actively think, 우리가 적극적으로 about its meaning, 그 정교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동시에 병렬구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렬구조는 다른 어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relate가 두 번째 동사라면 앞에 있는 동사 1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think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다. actively think about its meaning과 relate the material to something we already know.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아까 선생님이 relate란 동사는 자동사 말고 타동사로 쓰일 때는 relate A to B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A를 B에 연관짓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정교화의 의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료를 something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에 관련 지을 때, 연관 지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교화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잠깐만 주제 파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정보 습득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 습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정교화라는 걸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정교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의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연관성, 연관 지어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좋아요. 계속 가봅니다. If you want to remember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psychology, 예를 들고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For instance, 자, 그랬을 때 try to think about how each of the perspectives, 그 각각의 관점들이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나머지 관점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개의 관점들 가운데 각각이 개개의 관점이 나머지 관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싶겠지만 잠시만요. 의미를 정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관점을 집중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명확하게 구별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또 연관지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만 구별지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As you make the comparisons,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비교를 할 때 determine, 결정 지으십시오. What is most important about each one? 그 각각의 관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 짓고 그리고 나서 related, 그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을 그게 이시받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점을 to the features of the other perspectives, 다른 관점들의 특징들과 한번 연관지어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교화가 벌어질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In an important study showing the effectiveness of elaborative encoding, 그래서 정교화, 부호화, 정교 부호화 뭐 이런 어려운 용어인데 정교 부호화의 그 효과성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연구에서 로저스, 쿠이퍼 and 커커 이런 사람들이 found that 데이터를 발견했는데요. Students, 학생들이 learn information best, 정보를 가장 잘 획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즉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When they related, 그들이 그 정보를 to the aspects of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자기 자신에 대한 측면과 관련 지을 때 가장 잘 정보를 학습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개인화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보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정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나와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집중하고 학습을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또 이해를 못했을까 봐서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동격으로 설명해 주죠. 동격에 콤마 등장했어요. phenomenon, 현상인데요. known as the self-reference effect. 우리 self-reference effect라는 게 자기 참조 효과라는 거예요. 자기 참조 효과. 이거는 이미 용어에서 느낌이 살지 않니? 자기 참조 효과. 그러니까 남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내가 별로 그렇게 참고하지 않다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일 때는 그 자신의 관점을 참조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참조 효과입니다. 자기 참조 효과로 알려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죠. This research suggests that 이러한 연구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Imagining how the material relates to your own interests and goals. 그러니까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will help you learn it.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자료겠죠. 학습 자료 같은 거요. 자료를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데 도움 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글입니다. 됐어요? 네, 잘하셨습니다.